특목고 라인이나 뭐 영재고 라인 타는 친구들이 영어를 저학년 때 좀 몰입해서 해놓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등 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의 수학을 정말 많은 시간을 몰입을 하면서 영어를 놓고 가자니 영어는 초등 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영어를 같이 하기에는 수학의 절대양의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초등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질문이 수학과 영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어떻게 균형 있게 성장을 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선배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특목고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할 시간이 없으니 초등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가자, 아니면 뭐 초등에 영어를 끝내라,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목고 라인이나 뭐 영재고 라인 타는 친구들이 영어를 저학년 때 좀 몰입해서 해놓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등 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실제로 초등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영어와 수학의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인간의 뇌를 보면 논리지능의 뇌보다는 언어의 뇌가 먼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영어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공식이 있는데 초등 저학년에 영어로 된 책을 읽는 영어 독서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초등 고학년 논리지능의 뇌가 발달하는 한 4학년 이후부터는 수학을 하면서 영어 레벨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를 이렇게 앞에 해놔야 되는 게 초등 고학년의 수학 난이도와 초등 저학년의 수학 난이도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논리지능의 뇌가 발달하는 게 4학년 이후에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문해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초를 다지는 문해력, 언어 문해력은 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발달하고, 초등 때 문해력을 발달시키면 중고등 가서도 그 문해력이 거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몰입으로 들어가면서 영어 레벨을 좀 유지하는 정도, 그러려면 그때까지 영어 레벨이 좀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어 레벨을 좀 올려놓고 저학년 때, 그리고 고학년 때 수학을 하면서 영어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파닉스 학습이라던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 학습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그리고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문해력의 구조가 잘 잡혀야 초등 저학년의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영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잡아둬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필수 조건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영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국어도 꾸준히 독서를 해야 문해력이 상승하듯이 영어도 매일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들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력의 기반인 학습을 기본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읽고, 그리고 그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의 기반을 다지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해력이 늘지 않거든요. 한국어의 독서량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한국어에서 배경 지식을 확보하고 영어책에서 스토리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3학년 말이나 4학년 초에 넥사일 한 500에서 600대, 그리고 고학년 진입 전에 700대 초반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내신 학습을 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초등 1, 2, 3학년 때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초등 고학년에서는 필요한 영어는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법은 시험형이 아니라 구조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학 영어 문법을 선행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법으로 가야 고등까지 연결이 되고요. 한국식 문법 암기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캐블러리 단어장은 사실은 보캐블러리를 아무리 외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의 구조학적 이해를 해야 돼요. 보캐블러리의 구조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파닉스 중심의 학습, 저학년 때 했던, 그리고 그 파닉스에서 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고 합성어가 되고 하는 보캐블러리가 어떻게 변형되면서 뜻이 달라지고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가 달라지는지를, 보캐블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휘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여기에서 그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에 한 권 정도 리딩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좀 핵심인 거죠. 그래서 특목고나 뭐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는 보통 렉사일 600에서 700 이상,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800대가 나와야 고등학교 뭐 수능까지도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지만 고등 가면서 지문 독해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 독해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리딩을 놓지 않고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도 리딩을 좀 유지하는 게 자기의 영어 레벨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등 저학년에는 영어와 독서로 문해력을 완성을 하고, 초등 고학년에는 수학을 할 때는 영어를 레벨을 유지하면서 학습으로 좀 잡아가야 된다. 학습으로 영어 레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에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문해력의 구조를 완성을 해놓고 한글책 독서로 배경 지식을 탄탄히 해놔야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가서 무너지지 않고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법적인 학습과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보캐블러리 학습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기반에서 보캐블러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넥사일 700대 이상의 책을 주에 한 권 정도 중학교 때도 계속 읽어주면 이게 수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아이의 능력이 계속 상승하는 독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영어 레벨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 정도만 유지해도 수능이나 고등 내신에서도 어렵지 않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영어 학습과 영어 리딩, 그리고 한글 독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